네, 디다스코입니다. 단어 몇 개 정리하고 다른 단어들도 좀 볼게요. 유클리드 기하 원론에서 북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문제들을 내고 그 문제들마다 스콜리움이라는 단락이 있어요. 이 스콜리움이라는 게 문제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즉 이전에 그리스 신학의 엑서지시스 주석 코멘터리로 보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라틴어 책의 본문을 따로 설명하는 부분이 스콜리움이에요. 그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보면 또한 이 스콜리움이라는 단어의 부분이 나와요. 이 스콜리움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들어본 스콜라예요. 스콜라. 라틴어로 스콜라라고 하고 그리스어가 스콜레예요. 이 스콜레라는 게 지금 스쿨이 되는 거고 학교, 레저, 한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나의 공원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또한 스콜리온이에요. 여유로운 시간, 스콜레, 그 한가로운 장소 또한 스콜레. 그러한 스콜레의 시간과 장소에서 스콜리온,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강연. 그래서 스콜리온, 말하는 것이 스콜리움이 돼서 라틴어 책의 스콜리움, 코멘터리, 논평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문 이야기를 더 푸는 것이 스콜리움이에요. 저 라틴어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콜라 철학.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영어로는 스콜레스티시즘이라고 해요. 스콜레스티시즘. 스콜레스티시즘이라는 스콜라 철학은 중세 유럽 천년의 신학의 대명사지만 이런 스콜라스티시즘이라는 것은 16세기 와서야 정리하는 개념의 사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어본 스콜라 철학자들 누구누구 하는 거는 16세기 지나서 정리하는 것일 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을 스콜라 철학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6세기 지나서 후대에 스콜라 철학자들을 로마 카톨릭에서 명명을 해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자들로 명명된 그런 그룹이 스콜레스틱 에컬레이드즈예요. 그래서 중세 천년의 그리스 신학의 대표자들은 이 스콜레스틱 에컬레이드즈라는 그룹에 껴서 이 사람들 이야기가 정통이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 에컬레이드라는 게 라틴어 아콜로예요. 아콜로. 앞에 A가 붙으면 강조하는 거고 되게 콜로라는 게 콜룸에서 왔어요. 콜룸이라는 게 지금 영어의 칼라가 돼요. 칼라. 옷의 칼라. 게르만 영어로 넥, 모가지예요. 목. 아콜로라는 게 목 부분을 껴안는 거예요. 목에 휘장을 걸어주는 거죠. 이게 영광의 상징인 거고. 그래서 이 아콜로의 에컬레이드라는 게 중세 때 기사 자귀를 줄 때 킹급의 영주가 자기 칼을 그 무릎 꿇은 기사의 어깨와 등을 툭툭 치는 행위예요. 에컬레이드라는 게. 그리고 악시오미아에는 로마 코르블로 네로에게 자살당한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악시오스 하면서 죽거든요. 악시오스라는 게 워드예요. 고급진 사람이다, 귀하다 라고 외치면서 코르블로가 죽은 거예요. 이게 라틴어의 영어가 돼서 value예요. value. 명사가 vallo르고 value라는 것은 근본 개념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무거운 것이 가치가 있는 거고 무거운 것이 strong, 강한 거예요. 가치 있다는 개념의 영어가 이 프라퍼예요. 프라퍼. 라틴어의 영어인데 이거는 fit, 아주 딱 들어맞는 거예요. 어떤 잣대에 딱 들어맞는 것이 프라퍼라는 거예요. 악시오 말하는 게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스스로 자명한 것, 이것이 악시오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시오마에서 또한 오는 게 악시올로지라는 가치론이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요. 이 악시올로지가 악시아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악시아라는 것은 worth, value, 명사 그 자체인 거고요. 그래서 후대에 필라소피라는 철학이라는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에피스테말로지라는 인식론, 그리고 온톨로지라는 존재론, 악시올로지라는 가치론. 이 가치론의 다른 말이 에틱스예요. 에틱스, 윤리학. 철학의 큰 세 분야가 인식론, 존재론, 그리고 가치론이에요. 가치론.
윤리학이라고 대표가 되는, 그래서 인간의 모랄, 윤리 분야를 다루는 것이 악시올로지라는 가치론인 거고, 지금까지 제가 서브젝트 오브젝트 이야기에서는 악시올로지라는 가치론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이 가치론의 대표 주자가 소크라테스,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데카르트의 토마스 홉스의 존 로크의 대륙으로 가서 칸트를 거치는 그러한 분야는 이런 악시올로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칸트는 자기의 악시올로지를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더 와서 서양 근대 철학의 이 가치론 부분은 상당히 몫이 작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데카르트니 칸트니 헤겔이니 그 사람들이 이 악시올로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자연과학의 존재론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철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는 게, 유불도라는 것은 대부분 이 악시올로지라는 가치론이거든요. 그러나 서양의 근대 철학, 더하여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런 가치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자연과학 이야기예요. 자연과학을 위한 메타피직스일 뿐이고, 오히려 이러한 악시올로지 이야기는, 이 악시올로지의 대부분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서양 근대 철학을 악시올로지라는 가치론 이야기로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서양 근대 철학이라는 것은 오직 뭐예요? 자연과학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웃기게도 극동의 철학이라는 것 모두는 이런 의미 없는 가치론 이야기일 뿐인 거고, 서양 유럽에서 이런 가치론 이야기는 언제 한 거예요? 결국은 신학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에서. 이 스콜라스티시즘이라는, 역시나 이런 가치론 이야기는 이 배우는 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이 없는 특히 유학의 가치론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바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악시오스의 라틴어가 동사로 발레오예요. 발레오. I'm strong이에요. 내가 무겁다. I am worthy. 이것의 어드젝티브가 발리두스, 발렌스였고, 레이트 라틴, 즉 위기의 3세기, 서기 2세기, 3세기 오면서 발로르라는 명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게르만 쪽에서는 가치라는 개념의 단어가 발로르의 밸류가 되는 거예요. 밸류. worth는 게르만 영어일 뿐이고요. 그리고 점선면, 이런 것이 프리모티브 노션인데요. 이 프리모티브라는 게 최초, 시작, 이러한 개념이에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개념의 단어가 프리모티브 노션이에요. 프리모티브라는 게 프리무스에서 왔어요. 프리무스라는 것은 오어디널 넘버예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그래서 하나, 둘, 셋을 카디널 넘버라고 해요. 추기경 할 때 쓰는. 그리고 순서의 숫자를 오어디널 넘버라고 해요. 라틴어의 카디널 넘버예요. 하나, 둘, 셋, 넷. 우누스, 우나, 우눔 하는 것은 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뒤에 명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두오, 트레스, 푸아투오르, 퀸케, 섹스, 셉템, 옥토, 노웸, 데캠. 마찬가지로 국동말 서수죠. 이게 오어디널 넘버가. 첫째, 둘째 헤드는 프리무스, 세쿤두스, 테르티우스, 콰르투스, 퀸투스, 섹스투스. 그래서 프리미티브 노션 할 때도 첫 번째라는 거죠. 첫 번째가 프리무스인 거고, 이 프리무스에서 프리미티브라는 영어가 나온 거고요. 이 테르티우스라는 것도 일상에서는 쓰지는 않지만 특히나 의학용어에 라틴어가 그리스어와 함께 쓰이거든요. 의학용어에서 1기, 2기, 3기라고 하잖아요. 그 병의 깊이에 따라서 제3기 할 때 테르티우스를 그대로 영어로 써요. 테르셔스, 터셔스 이렇게 발음하면서. 그래서 매독3기 할 때도 보면은 니체가 매독3기로 죽었거든요. 3기에 매독할 때도 테르셔스라는 단어가 써요. 여기에서 왔어요. 세 번째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리고 뉴턴과 아인슈타인 이야기할 때 렐러티브라는 상대성 이론의 영어 렐러티브가 경험한다는 개념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렐러티브라는 단어가 라틴어 렐라투스에서 온 거예요. 렐라투스. 이 렐라투스에서 렐러티브의 릴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극동에서는 상대한다 그런 개념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동사로는 레페로예요. 레페로. 페로라는 게 지니다라는 뜻이에요. 베어, 캐리. 레페로 하면은 세게 지니다 또는 다시 갖고 오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지금 그대로 영어로 reference라고 하잖아요. reference, refer to 하는 거. 세게 지니다. 즉 기댄다는 거죠. 그래서 참조한다 이렇게 좀 스무드하게 번역을 하는 거고 prefer A to B 하면은 A를 앞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피동의 완료 분사가 렐라투스예요. 이 페로라는 게 이런 시제의 변화를 할 때 모양이 라투스로 바뀌어요. 렐라투스 하면은 세게 지녀진 것,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렐라투스가 릴레이션, 렐러티브가 되는 것이고, 지닌다라는 개념이 어떤 무엇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상대한다라는 릴레이션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렐라투스가. 그래서 페로가 라투스가 되는 것이고, 번역한다라는 것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트랜슬레이션. 그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또한 그리스어 페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라틴어 라투스로 받아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레이션, 라투스, 지닌 것을 트랜스, 다리를 건너서 지니고 간 것, 그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를 지니고 다리를 건넌 거예요. 그리스 비극에 아이스킬로스의 3부작 오레스테이아가 있어요. 오레스테스라는 캐릭이 주인공인 3부작 비극인데 이 중에 하나가 그리스어로 호에포로이예요. 라이베이션 베어러스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요. 이거를 제주를 지닌 여자들인가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이게 페로, 캐리, 베어, 품다라는 것이고 포로이, 품은 자, 지닌 자, 코에라는 게 케오에서 왔어요. 케오라는 게 음료수를 붓는 거예요. 이게 음료나 술을 붓다 해서 그 부어지는 것, 코에라는 것이 음료수이고 술이에요. 술. 여기에서는 제사용 술인 거고 포도주인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코에프로이가. 코에라는 술이 라이베이션이 된 거예요. 이 라이베이션이라는 것은 제사용 술이에요. 제사용 술. 그래서 코에프로이가 라이베이션 베어러가 된 거고 이 베어러의 포로이의 페로가 라틴어 페로의 리퍼, 프리퍼에서 라투스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라투스와 같은 단어가 따로 있어요. 라틴어에서. 이 라투스라는 것 자체가 이 페로와 별개로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래서 라투스가 명사로 라틴어에서는 사이드라는 게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이게. 측면, 옆면 하지만. 그래서 이 라투스에서 오는 영어가 레터럴이에요, 레터럴. 레터럴이라는 게 그래서 측면의 바깥의 이런 개념으로 가요. 이 라투스가 영어로 와서. 레티튜드, 위도죠, 위도. 경도가 론지튜드인 거고요. 이 론지튜드의 롱이라는 것도 라틴어예요. 게르만 영어가 아니라 롱구스, 거리예요, 거리. 먼 거리. 그래서 라투스 하면은 바깥에 더해서 이 롱구스의 평행한 거리가 아니라 라투스는 높이로 가는 거예요. 롱구스의 론지튜드는 경도가 되는 거고 이 라투스의 바깥이라는 측면은 레티튜드가 돼서 높낮이가 돼서 이게 지도상의 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티튜드라는 게. 예전에 헷갈렸던 게 이 컨페스였거든요. 이 컨페스가 저는 이 페로에서 온 줄 알았는데 컨페스라는 게 참회한다, 고해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쓰이잖아요. 이 컨페스가. 컨페스라는 게 라틴어 이 파테오르에서 왔어요. 파테오르. 파테오르라는 게 어드밋, 이거는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거예요. 파테오르라는 게. 그래서 세게 인정하는 거예요. 세게 받아들이는 거고. 즉 이게 교회 용어로 가서 고백, 고해 이런 개념으로 오는 것이 자기가 자기 잘못,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개념이고 그것을 토해내면서 반성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파테오르의 컨페션이라는 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7개의 성사 중에 하나가 페넌스예요. 그래서 이 페넌스 대신 컨페션을 쓰기도 하고 레콘실리에이션을 쓰기도 해요. 이 레콘실리에이션은 자기의 죄를 토해내서 화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하고 레콘실리에이션은 화해의 개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컨페션, 자기가 세게 인정해서 고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따로 페넌스라는 단어와 같이 쓰는데 페넌스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하고요. 그래서 파테오르라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걸 소리를 내서 말을 해서 실토를 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말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말한다라는 라틴어가 포르예요. 내가 말하다. I speak. 오라토르의 오로가 또한 있는 거고, 이 포르 말하는 것의 능동의 완료 시제가 파투스, 말해진 것이에요. 이 파투스라는 것은. 그래서 말하다의 말해진 것에서 온 게 파툼이에요. 파툼에서 온 영어가 fate예요. 운명.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말해진 것이에요. 이거는 신적인 것이 말한 대로 사라지는 게 운명이에요. 파툼의 fate. 데스티니라는 게 있잖아요. 데스티니, 똑같은 운명. 이 데스티니라는 것은 데스티노에서 왔고, 스토가 I stand예요. 서 있는 것이고, 이 데스티니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데스티니의 운명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운명 이야기가 나와서 로마 때의 최고 사제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예요. 막시무스가 최고인 거고, 폰티펙스가 프리스트라는 사제예요. 사제. 그래서 최고 사제예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그래서 고대 로마 때는 로마 공화정 후반기로 들어오면은 최고 사제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선거로 뽑아요. 이것도 역시나 로마에서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치 이력을 쌓을 때의 시작이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예요. 그래서 폰티피케스라는 것은 폰티펙스의 복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의 라틴어 이름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예요. 그래서 선거로 뽑는 이런 최고 사제 이전에는 로마에 아우구르라는 게 있었어요. 아우구르. 이 아우구르가 영어 오거가 되는 것이고, 역시나 사제예요. 점치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고대 로마 킹덤일 때는 아우구르 이런 오거들이 있었던 거고, 점을 치면서 그러다가 로마 공화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 아우구르의 오거는 명예직이 되고, 이 폰티펙스들이 종교직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오거들의 힘은 사라지고, 즉 로마에서는 사후적인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점수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기원 후에 접어들면서 이게. 그래서 이 오거라는 점치는 무당이 하는 짓을 오글이라고 하는 거고, 이 오거의 오글이라는 것은 아비스의 개로예요. 아비스가 새예요. 버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해석한다는 거죠. 오글이의 오거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영어가 오스피스예요. 오멘, 징조, 사인이 되는 거예요. 신의 가호, 이런 식으로 이 오스피스의 개념이 있는 거고, 이 오거라는 무당, 종교의 사제는 리투스라는 작대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투스라는 작대기는 크룩트 웬드, 끝에가 쿠룩트, 구부러진 작대기예요. 웬드라는 단어는 스틱, 로드의 게르만 영어고, 그래서 리투스라는 이런 구부러진 작대기를 오거라는 무당이 쓰는데, 이때의 구부러진 것은 손잡이가 아니라 짝대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구부러진 곳을 하늘로 향해서 들고 있는 거고, 점을 칠 때 이것이 변천이 돼서 중세 유럽에서는 크로우저가 돼요. 크로우저. 이때의 크로우저는 역시나 크룩트, 구부러진 작대기인데, 중세의 구부러진 크로우저는 리투스와 달리 구부러진 곳에 십자가를 이렇게 붙이는 그 부분은 짝대기의 손잡이예요. 그래서 리투스의 구부러진 곳과 중세 유럽 때의 구부러진 크로우저는 구부러진 곳이 전혀 달라요, 이게. 그리고 세속에서 킹이 손에 쥐는 짝대기를 셉터라고 해요, 셉터. 그래서 이 셉터라는 게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쥐는 짝대기, 그리고 중세 유럽 때 킹들이 한 손에 쥐는 짝대기는 셉터라고 해요, 셉터. 그래서 크로우저와 셉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셉터는 그리스어 스캡트론에서 왔어요. 동사 스캡토.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 기댄다는 것이 권력자인 킹이 기대는 상징에 더해서 민들에게 너희들은 킹인 나의 셉터에 기대라, 이러한 의미도 있겠죠. 셉터와 크로우저는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컨페션의 다른 말이 페넌스인데, 나타니엘 호손이 쓴 주홍 글씨를 보면 가장 인상적인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은 참 잘 썼어요, 제가 보기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번역된 문장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것의 영어가 궁금해서 제가 이걸 찾아본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좀 유명한 문구더라고요. 이 딤스데일이 아마 7년 후에 이제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모습은 상당히 후져요, 이 딤스데일이. 얘가 하는 대사가 그 7년여 동안 충분히 페넌스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페니턴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이러한 대사거든요. 이게 페넌스는 너무나 내가 7년 동안 충분히 했는데 페니턴스 면에서는 된 게 하나도 없다 할 때의 원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번역을 페넌스, 페니턴스를 뭘로 번역했는지를 제가 까먹었는데, 페넌스와 페니턴스는 다른 거예요. 이게 어원은 거의 같은 데서 출발하거든요. 페넌스나 페니턴스나. 라틴어 파티오르가 서퍼, 겪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파티오르에서 패션, 파숑의 불어 영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파숑, 패션은 프랑스에서는 필링, 이모션, 느낌으로 쓰는 거고, 영어로도 가서 느낌으로 쓰다가 이모션이 영어 쪽에서는 자리 잡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것은 고통이 바닥에 있고 더해서 희망이 있어요.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파티오르라는 내가 겪는 거에 더해서 파이니테오라는 게 있어요. 이 파이니테오라는 것은 겪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파티오르 다음의 감정이 파이니테오예요. 파티오르 파이니테오의 그리스어가 파토스예요, 파토스. 그래서 이 파토스라는 것은 필링 이모션의 감정이 아니에요. 고통, 슬픔, 이러한 오브젝트가 이 파토스에 있어요. 파토스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페마, 슬픔, 비참함, 같은 줄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온 게 페넌스와 페티넌스예요. 그래서 이 페넌스라는 것은 자책이에요, 자책. 퍼니시먼트, 페넌스, 페인, 이게 다 라틴어 그리스어의 여기에서 온 거예요. 퍼니시먼트도 고통의 페인인 거고, 그래서 페넌스는 자기 스스로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페넌스가. 그런데 페니턴스라는 것은 페니턴트의 상황에 있는 거고, 이런 페니턴트의 상황인 페니턴스라는 것은 후회의 감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페니턴스라는 것은. 이 리그렛이라는 것은 게르만 애들의 영어예요. 그래서 게르만 애들의 후회, 마음의 고통은 리그렛이라는 단어를 자기들 본토어를 쓰는 것이고, 7년 동안 자책은 실컷했지만 페니턴스라는 이런 마음의 고통은 해결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페넌스, 페니턴스. 제가 다음으로 중국의 서브젝트 오브젝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할 텐데, 주비산경에 제 이전에 말씀드린 공리 비슷한 이야기가 주비산경에 역시나 나와요. 중국에서는 원, 사각형, 그것이 잣대라는 구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구는 9981에서 나왔다고 하고, 참 의미 없는 문장들인데요. 9981이라는 게 이제 주비산경에 시작이 되는데, 추연의 대구주설이 있어요. 이 추연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305년 태생인데, 서쪽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322년 정도에 죽어요, 기원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추연에서 시작하는 게 음양오행의 오행이에요, 오행. 오행이라는 목화토금수는 추연이라는 사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공리 이야기를 제가 다음에 하고, 9981이 주비산경에 보이는데 그 9981이라는 것도 추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추연이라는 인간이 오행이라는 목화토금수에다가 별하별 개념들을 넣은 시작이면서 동시에 대구주설을 말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큰 9개의 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중국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이게 달라요, 이게. 고대에는 중국의 그런 개념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중국이 고대의 그 중국이 아니에요. 이 중국이란 단어가 제가 초창기에 하준 이야기하면서 하준이라는 청동기에 중국이라는 글자가 찍혔다고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준이라는 청동기 그릇은 적어도 한 기원전 700년 이전이에요, 이게. 50cm 정도의 청동기 제사 그릇이에요, 이게. 근데 고대에 중국이 지금의 그런 중국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는 주나라의 천자가 있는 경사, 수도예요, 수도. 그 수도의 도시만을 중국이라고 했다. 아니다. 지금의 전체의 그 중국 땅을 중국이라고 했다.
이게 의견이 달라요. 이게 시경에도 중국이라는 단어가 있고 모전이라는 시경의 풀이집에도 중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전에서의 중국이라는 단어는 오직 천자가 있는 수도예요. 장안 땅 또는 낙양 땅 그쪽만 중국인 거예요. 추연 이야기를 보면은 중국이라는 곳은 어디를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연이 대구주설이라는 것을 말할 때 기원전 3세기 사람이 추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유자들이 중국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천하를 81개로 나누고 그곳의 하나를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9981 중에 가운데 하나가 중국인 거예요. 적현신주라는 것 안에 구주가 있는 거예요. 우라는 것은 하우예요. 하우. 당요 우순 다음에 하우. 하나라 우 때 구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중국의 구주라는 것은 하나라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우인. 적현신주라는 것 안에 구주가 있어요. 이 구주라는 것은 하우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라는 것의 바깥에도 적현신주라는 것이 9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구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주 외에 저런 구주도 있었다. 구주라는 적현신주가 전 세상에 9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우의 구주는 9개 중에 하나인 거고, 즉 세상의 전체의 주는 9981인 81개의 주인 거예요. 81개의 주 중에 중국이라는 것은 81분의 1이다. 즉 하우의 9개의 구 중에서 천자가 자리 잡은 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이 대구주설의 추연이 말하는 것은, 즉 추연의 중국이라는 것은 지금 중국 땅의 전체 구주 중에 거기에 9분의 1일 뿐이에요. 이거는 천자가 있는.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것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고대는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 물론 기원후로 와서는 중국은 지금의 전체 구주를 포함한 것이 모두 중국인 거고요. 이 구주라는 것은 하나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서의 구주와 이하의 구주, 그리고 주례의 구주가 달라요, 이게. 기본적으로 구주라는 9개의 주는 상서의 구주를 따라요. 여기에다가 구관 12목이라는 상서의 단어가 있거든요. 12목. 이 12목이라는 것이 하우 이전에 당요 우순이 12목이에요. 하우 이전에는 주가 12개였다는 거예요. 12주. 그 각각의 주의 대장을 목이라고 해요. 목. 그래서 얘네의 지명이자 이런 관직, 그것을 그대로 조선시대까지도 하물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극동에서. 그래서 이 상선이 이한이 주례라는 책은 한편으로는 극동애들의 역사를 이해할 때 필히 좀 봐야 할 책인 거죠. 귀찮지만 하우 이전에 12주의 각각의 목이라는 대장들이 있었는데 그 12주를 산서의 우공구주도의 9개 외에 이하와 주례에 속하지 않은 게 유주, 영주, 병주가 있어요. 상서에 나오는 9개 주 외에,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3개를 더해서 당요 우순 때의 12주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정리를 해요. 사마천 사기의 주본기를 보면은 구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정. 남명괄 사이를 시켜서 구정과 보옥을 전시하게 하다 라고 할 때 이 구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구정이라는 게 상서의 9개 주 각각에서 광물을 받아서 섞어서 만든 제사 그릇인 거예요. 이게 구정이라는 게. 그래서 구정이 위허랑 23년 때 흔들렸다는 거죠. 이걸 사인으로 여겨서 주나라 위허랑이 한위조라는 땅을 각각 봉해서 이때부터 당진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 전국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기원전 403년이에요, 이때가. 전국시대의 시작은 구정이 흔들려서예요. 구주라는 게 참고로 기주라는 게 황하가 섬서성, 산서성 경계를 해서 황하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황하가 이렇게 빠질 때 이쪽을 기주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라는 단어가 여기 하북성의 대표 단어고요. 현재도 하북성을 기라고 해요. 이 기주가 커요. 병주라는 게 지금 산서성의 태원시예요. 유주라는 게 지금 하북성의 이 북경 아래의 탁군이고요. 탁군. 도원결의 할 때의 그 탁군. 이쪽이 병주,
이쪽이 유주인 거고, 연주라는 것은 이쪽 노나라 땅 부근이에요. 이게 연주의 청주는 이 산동반도, 서주라는 것이 이쪽 안희성과 강소성, 양주라는 것이 요 아래예요. 이렇게 이 양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남경인 거고, 남경 쪽을 양주라고 청나라 때도 하는 거예요. 이게 청주라는 것은 이쪽 호북성을 주로 형주라고 해요. 이쪽 호북성의 대표 단어가 이 형이고, 이 형이라는 것이 초나라의 단어예요. 초나라. 후반기로 가면 대개 이쪽 호북성 아래에 초나라 수도가 있었어요. 요 바로 아래가 동정호인 거고, 예주는 이쪽 한위조, 이쪽 낙양 쪽이 예주인 거고, 량주라는 것은 이쪽 사천성 쪽이 량주예요. 옹주는 섬서성 쪽에서 이쪽이 옹주인 거고, 영주라는 것은 청주의 오른쪽 해변이 영주예요.